안녕하십니까. 글로빗 논문 컨설팅 전성욱 대표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문 초록, 국문 초록 또는 국문 요약 앱스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이 다 작성이 되시고 나면 전체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문 요약과 초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이라는 건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초록에 대해서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고 계시지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초록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나와야 되는지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막연하시고 좀 당황하실 겁니다. 물론 초록이나 요약이라는 게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닐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건 논문 전체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릿말이나 서문이나 서론 이런 식으로 일부분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우리 논문에 대한 전체 개요를 모든 것을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록이라는 건 당연히 모든 주요 요소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 또 압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행 연구를 스터디하고 기존의 논문들을 읽을 때도 이제 전체 내용을 다 읽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전반적으로 그 논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때 초록이나 요약만 읽어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약이나 초록은 저널, 학회지나 대학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정해진 기준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기존에 지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접해보면 석사 논문 보통 보면 A4 아래 한글 A4 기준으로 물론 주관격이나 글자 폰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대략 한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 정도를 석사 논문에 쓰시고 또 박사 논문은 볼륨이 크다고 해서 2페이지 이상, 3페이지, 4페이지, 어떤 분은 5페이지까지도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초록 요약이라고 해서 박사 논문 4페이지 이상, 3페이지 이상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초록은 뒤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준이 다르고 대학이나 저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또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통과된 논문들도 보면 다양한 내용들을 넣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우리 논문의 연구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방법론, 범위나 방법론이 나오고 그 방법론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 위주로 써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학술적 의의가 무엇이고 또 적용 가능성, 기대 효과가 어떤지 그런 내용들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도 좀씩 다르겠지만은 한 페이지 정도, 길어봐야 한 페이지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 또 박사 논문도 저는 추천하기는 2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오히려 그만큼 응축되고 압축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단어수 기준으로도 석사는 150단어 정도, 박사는 350단어 정도라고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역시 대학에서 이 포맷, 주관격이나 글자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페이지 정도 또는 박사 논문은 2페이지 이내로 응축하고 압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논문의 모든 내용들이 녹아 있어야 되고 그 일관되고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본문 내용과 당연히 일관돼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그만큼 응축하고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간결하고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관성, 간결성, 명료성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서 초록이나 요약을 습작하듯이 작성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널이나 학교 양식에 맞춰서 형식적인 부분도 적합하게 작성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서술형 또는 개조식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보통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약이나 초록의 구성 목차는 주로 논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논문은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 목적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연구 배경이나 문제 제기 또는 목적, 연구 목적을 쓰라고 이렇게 대학에서 대부분 이 목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 작성 방법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구 배경과 문제 제기를 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건 문제 제기와 연구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따라서 왜 이걸 실증 분석해야 되는지 연구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연구 목적이 나오듯이 연구 목적을 작성을 우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연구 필요성이나 차별성을 써주고 목적도 나올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연구 목적은 당연히 나와야 될 거고, 그 목적을 위한 연구 방법론, 연구 설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분석할 범위나 방법론을 어떻게 했다라는 게 제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과 범위에 따라서 주요한 분석 결과도 전부 다 사전 분석 결과 쓰듯이 디테일하게 쓰는 것보다는 유의미한, 의미 있는 분석 결과 위주로 핵심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 팩트를 토대로 우리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쓰여지는 우리 논문의 어떤 실무적 관점, 이론적 관점에서 의의가 무엇이고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좀 써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사점, 우리가 임플리케이션을 던져주는 시사점을 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문 요약이나 초록도 마찬가지 본문처럼 이런 학술적 글쓰기나 또는 결과 제시할 때 아까 말씀드린 명료성, 간결성, 논리성 이런 것들이 똑같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겁니다. 부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카데믹 라이팅 글쓰기 원칙에 맞춰서 당연히 어법에 안 맞는 비정상 문장, 비문 이런 것들도 쓰시지 않도록 지양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요점, 핵심 요점 위주로 잘 압축, 응축을 하셔야 되겠고, 또 연구 배경과 연관해서 연구 목적도 기술이 돼야 되겠습니다. 8가지 원칙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논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본문 쓰실 때와 비슷한데, 두 번째로 초록에 포함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연구 목적 쓰고 그 목적을 위한 설계, 방법론이나 범위 이런 거 써주고, 주요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 써주고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 의의와 기대 효과, 시사점 위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을할지 각주 사용하면 안 된다 할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각주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고요. 또 핵심 위주로 간결성 있게 정확한 표현으로 의미를 전달이 잘 되도록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논문을 다 작성하고 나서 요약과 초록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